안녕하세요. 인앤플레이 원장 박동환입니다. 여러분, 차량 내비게이션 자주 이용하시죠? 늘 가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은 이제는 필수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다 우리가 깜빡하고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은 바로 목적지를 향해 다시 길을 안내하죠.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 이유는 바로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마다 저마다의 메시지가 있죠. SK 이노베이션 들어보셨죠?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 자리에 계실 텐데요. 자녀 교육을 위한 나만의 목표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신사임당은 남녀 차별이 심했던 조선사회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혼을 삭히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글을 썼죠. 섬세하고 우아한 심사임당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재능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 율곡 이의에게도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님은 자녀 교육을 위해 무덤 근처에서 시장 쪽으로 다시 학교 주변으로 3번 이상 맹모삼천지교 일화로 유명한데요. 또한 맹자 어머니는 맹자가 학업을 포기했을 때 한 번 자르면 다시 옷감으로 쓸 수 없듯이 공부도 한 번 중단하면 이을 수 없다라고 말해 학문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의 거장 스필버그 감독 아시죠? 어느 날 학교를 무단결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어머님은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느냐 물어보니 부모님이 사준 카메라로 이것저것을 찍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이때 혼을 내기보다는 그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에디슨 아시죠? 어느 날 학교 담임선생님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 미련해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으니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거죠. 이 편지를 받은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너무 특별한 아이라서 학교에서 널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안 계신데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공부해보자. 어느 날 에디슨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집 마당 한켠에 자신만의 연구실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헬륨가스를 마시면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친구에게 헬륨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마시게 했죠. 그로 인해서 정말 친구가 죽을 뻔할 정도로 큰일 날 뻔했죠. 이 사건을 통해 아버님은 연구실을 없애자고 제안했지만 에디슨의 어머님은 반대했죠. 한 번 실수했다고 아이에게 기회를 막는 것은 결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위에 소개해드린 분들은 저마다의 자녀 교육에 관하여 자신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전부 자신들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삶의 메시지 속에서 자녀 교육에 관하여 분명한 목적지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목적지가 있어야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평상시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 혹은 사교육을 시키더라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신 분들은 틀린 길을 가더라도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목적지가 있기에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삶의 메시지가 없으니 틀린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비록 그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 별것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판이 되어 더욱 굳건한 목표와 메시지가 발견되어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지와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은 단순한 목표와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혜롭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자녀가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이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쥐고 있다시피 한다는 강남 8학군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입식 교육을 더 강하게 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은요, 다들 미래의 인공지능의 IQ가 1만을 돌파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이미 총이 발명되었고 다들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활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또는 이미 전기가 발명되었고 다들 전기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들에게 더 오래 타는 양초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의 경우 애플의 탄생 배경이 어떤 이론에 있는지 아시나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도구 철학이고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은 제룩스 펠토 엘토 연구소의 리더였던 마크 와이저의 작업을 의미하고 디자인 철학 심플은 루이스 설리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조셉 아이클러로 이어지는 미국 건축의 디자인 철학과 독일의 예술조형학교인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유식해 보이게 철학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와 메시지가 분명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성공시키기까지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지금의 애플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이었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정확한 목표와 메시지가 있었기에 틀린 길을 가도 다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나만의 목표를 세워보자 한다고 해서 바로 목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해석하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르네 마가리트의 이미지의 반역이라는 작품에서 써져 있는 글귀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진을 보면 파이프 그림인데 말이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것이 왜 파이프가 아니라는 걸까? 혹시 저게 파이프를 닮은 다른 것을 그린 것일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왜 파이프가 아닐까요? 이것은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파이프가 아닌 그림이라는 것이죠. 아하,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 보드리아르는 실체와 이미지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동차 2대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행운의 선물을 준다고 당신은 두 자동차 중 한 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양과 기능이 모두 같고 색상 또한 같습니다. 그런데 엠블렘이 많이 다릅니다. 당신은 어떤 자동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엠블렘을 제외하면 똑같은 자동차라고 했을 때 아마도 전자를 선택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실제 유용함과는 관계없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주는 기호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실제보다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이미지는 실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과 일행은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트릭스라는 곳에서 총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현실에서도 죽습니다. 이미지가 실체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학벌을 봅니다. 외모를 보고요. 재력을 보죠. 그것은 그 사람이라는 실체보다 이미지에 가깝다는 겁니다. 온몸이 꾀재재하고 머리가 부스스한 사람이 여러분께 밤늦게 다가온다고 칩시다. 저라면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도가 정말 부정적이었을까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도망쳤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이 만든 이미지에 속아서 가짜 목표, 가짜 거짓 메시지를 갖게 되는 부모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영어 하면 좋아질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저를 가지고 예를 들 수밖에 없네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프랜차이즈업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여 가맹주를 모집해서 가맹 사업을 하는 대표가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사업주는 사업의 목표와 메시지가 분명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기호를 플랫폼화한 것이고, 가맹점을 계약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목표와 메시지가 없기에 다른 사람이 만든 목표와 메시지를 얻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아이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자신의 고유의 생각조차 없어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왜 좋은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힘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집중하고 싶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미취학, 아동기 때 가르칠 플랫폼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앤플레이를 연구해서 준비하고 오픈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먼저 부모님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고, 왜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등등 근본적인 질문을 들어가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문화에 속지 않고 우리 자녀가 되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의 정확한 메시지와 목표를 가지게 되는 시간을 부모님이 먼저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유아기, 아동기에 인지 비인지 능력이 완성이 되니 지혜로운 교육을 제공하는 부모님이 되셔서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